자, 지금부터는 대만 정권이 이제 여태까지 어떻게 변화해왔고, 양하게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뭐 너무 많이 됐는데, 자, 다시 끝까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개석이가 지금 이제 49년도 죽기 전 75년까지 이제 1대부터 5대 총통을 했고, 저 건너편에는 이제 모택동이가 76년까지 했기 때문에 장개석 대 모택동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이 장개석이는 일본 군관학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1912년도 그 당시 그 신해혁명, 그러니까 청나라 그 멸망을 이제 일으켰던 그런 신해혁명에 이제 가담했고, 그러나 순운을 속이고 이제 황제를 선포한 이 위안스카이 원색의 이 축출에는 실패를 했다. 그리고 황보군관학교 아까 얘기대로 하면서 권력 기반을 이제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국민당의 제1인자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까 얘기대로 이제 중국의 마지막 그 난세인 근대, 이 군벌 시대, 이거를 이제 최종 그 북보를 정보를 통해서 종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1920년대 이제 후반에 중국을 통일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중일전쟁 이전에는 항일 대신에 이제 공산당 척결을 위해서 몰두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제 장쉐량,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항일 목적의 2차 국공합작, 여기에 이제 가담을 하면서 이제 그 37년도 이후부터는 일본군하고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일 투사임에서 근대 중국을 통일시킨 막 그런 그 정치적인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72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 그 승전국 지위도 확보를 했고, 자,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P5 이 지위를, 대만, 중화민국이 이제 갖게 되는 그와 같은 그 역량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한 그런 유명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9년대 국부천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걸 다시 보면은, 자, 국내 정치적으로 이제 타이완의 기적을 이뤘다. 그래서, 자, 주민들 간의 격차도 완화시키고, 교육열도 증가시키고,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그 대만 경제, 이제 완전히 이 선진국에 이제 그 진입시키는 그와 같은 토대를 깔았다. 이분이. 그다음에 대만 헌법에는 중국 본토에 대한 그 권리도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적 불양립, 자,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얘기는 정통 중국하고 이제 우리 대만이죠. 그 다음에 비적은 양립할 수 없다. 이제 완전히 양아치들하고는 같이 쓸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공대륙, 광복국토, 구출대륙 동포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몰아내고 국토를 되찾고 그 다음에 대륙 동포를 구해내자. 이런 주장을 지금 현재 이 장개석은 계속 통치 기간 중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런 그 어떤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론 분열을 막아야 되고, 그리고 해서는 이 입법원, 국회, 의회 이것이 이제 그 안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년간 선거 없이 계속 이 국회를 지속을 했다. 그러면서 자, 이 전중국 그 대표권 주장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의원들로 전부 채워넣고 계속 가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봤더니 이제 평균 연령이 이 국회의원들 연령이 무려 82세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장수 무대하는 그런 그 무대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렇죠. 뭐 그런 그 과오는 있지만 독재 정치를 했다는 그런 과오는 있지만 일단은 하여튼 이 대만 그러니까 과거에 예컨대 내가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당했고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이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대만이 완전히 똘똘 내 목소리 밑으로 전부 뭉쳐야 된다. 이런 그 철학하에서 완전히 그 같은 그 독재 정치를 감행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 27년간 중국은 예컨대 옛날에 이제 그와 같은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국내 정치 어떤 이런 개혁 정책을 계속 수행해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장경국인데, 장진구, 이제 장경국인데,
이 장경국, 이 사진에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아들 장경국이고, 장경국이는 이제 삼불정책의 통일정책을 펼쳤다. 불접촉, 불담판, 불타협이다. 그러니까 저쪽하고는 접촉도 담판도 타협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삼민주의 통일 중국이다. 삼민주의 기반에서 예컨대 중국을 통일하자. 이런 얘기를 이제 장경국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무력을 통한 양안 통일.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전부 포기를 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조금 그 현실적인 막 그런 통일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까 예컨대는 뭐 글로리, 뭐 이런 네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예컨대 뭐 3년 안에 또 뭐 통일을 한다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런 건 전부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양자관계 이렇게 대단히 그 현실적인 어프로치다. 아들 장경국은 그러면서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 그 컨셉에 따르면 동서독 모델을 따르겠다 나는. 자 동서독 같은 경우는 동독도 주권국가고 서독도 주권국가. 그러면 이제 민족 간의 특수관계하면서 앞으로 정착 하나의 그 통일된 통일국가로 나가고 das eine Deutschland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주권과 zwei Staaten 테오리 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든다. 양국 이런 건 마음에 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one China politic, ein China politic, China politic. 그런데 우리는 이제 대만은 zwei China 테오리 하면서 양국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히 독자 영토를 가지고 있고 헌법도 가지고 있고 국가도 가지고 있고 화폐도 가지고 있고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상이하다 이런 거를 이제 장경국이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 장경국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이제 1987년도에 40년 만에 이제 그 계엄령을 해제를 했습니다. 계엄령을 해제하고 대만 국내 정치를 이제 천천히 그 민주화시켰다. 이와 같은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총통이 이등휘 총통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1988년부터 2000년간 이제 그 대만을 통치를 했는데, 자, 이 사망으로 이제 통치 인수를 해가지고 대만 내부의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런 것들 시스템을 이제 전부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직선제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기의회 해산 이런 판결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그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들도 전부 보장을 했다. 그러면서 이 이등위의 중국 정책은 임기 초반에는 사불일몰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전 중국의 정치, 사회, 경제 질서를 구축하자.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인데 두 체제는 완전히 지금 현재 똑같은 가치, 똑같은 질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걸 근본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독립선언을 한다든지, 국호를 변경한다든지, 또 독립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이런 것들은 일체 우리 대만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통일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민족통일위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창설을 했는데 그러나 2006년 넘어가서 전부 이거 해산이 됐습니다. 자, 이등이는 임기 중반에는 일변일국이다. 자, 그래서 대륙에도 국가가 있고 대만에도 국가가 있고 별도의 각기 국가가 있다. 이런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 차이나 폴리시 이거는 컨셉이 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1968년도에 이제 코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자, 이 95년도에 이제 코넬 대학을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랑스하고 미국의 전투기를 이제 전부 대만에 이제 사들이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은 이제 못마땅해서 중국하고 대만 간에 그동안 그 진척됐던 여러 가지 그 화핵 뭐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중단됩니다. 중단되고, 그런 그 사태가 있었고. 그럼 임기 후반에는 자, 완전히 이제 대만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타이와니제이션에서 자, 이거 완전히 모든 것을 대만화한다. 우리 대만은 고유의 국가고 우리 대만은 완전 독립체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대만화 여기에 좀 맞춰서 나가자 그런 얘기. 그러면서 양국론.
이제 일국론이 아니고 One China Policy가 아니고 완전 Two State Theory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방향이 이제 틀어지는 거죠. 최초에는 자 이제 서서히 그러면서 이제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가 다시 이제 장개석 뭐 이와 같은 그 얘기를 노선으로 이제 계속 옮겨 나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쪽에는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저쪽에는 이제 반란 정부가 있고 자 이쪽에는 우리 정통 정부가 있다. 완전히 본토를 반란 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수한 국가 대 국가 관계고 그 다음에 대만 국명으로 타이완이란 국명으로 유엔 가입하자 이런 캠페인을 계속 그 시도를 했다 이제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뭐 준정부 기관 이런 데서 전부 다 중국이라는 명칭을 전부 이 이등이 때는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전체 재통일 이건 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중국의 뭐 완전히 자 본토 수복 뭐 이런 계획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전부 이등이 때 다 포기를 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총통이 진수변 총통인데, 자, 이 사람은 이제 국민당 소속이 아니고, 2000년대 드디어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자, 민진당 소속의, 야당 소속의 이제 젊은 정치인이 총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 그리고 자, 우리는 중화민국이란 그런 이제 독립국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대외적으로 독립을 하겠다. 자, 지금부터 독립이다. 있다고 할 필요 없다. 선언 안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의 12%만이 중국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48%였는데, 그러니까 점차 이제,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대만인이지,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다. 이런 정세가 계속 팽배하고 있다. 이분 말씀은 이제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대중국 정책으로 내건 공약이 5불 공약이다. 그러면서 4불1무료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와 같은 정책을 앞으로 펼칠 것이다. 대만은 전제 조건은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한다. 첫째,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 선언 안 한다. 두 번째, 이 중화민국을 이런 변경 안 한다. 이 타이완으로 절대 안 바꾼다. 타이완으로 절대 안 바꾼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너들하고 관계를 뭐 국가 간이다. 이따위 얘기를 우리가 절대로 헌법에 포함 안 시키겠다. 그 얘기를 하고 네 번째는 자 이제 무슨 뭐 또 이 대만 미래 관련해서 그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거 일체 안 하고 다섯 번째, 이 조국 통일 원칙 노선 이런 걸 절대로 폐기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또 북경 정부의 어떤 이런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와 같은 그 노력들을 전부 이제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가 원자바오가 저 본토에서 노선을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그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자 공산당 국민당 이 관계를 더욱 좀 더 강화하자. 자 이와 같은 그 이제 노선 변경을 그 후진타오가 이제 하게 되고 그러나 3년 뒤에 가서 중국은 2005년도에 반분열 국가법이라는 것을 이제 제정을 했습니다. 이제 반국가 분열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모두 쉽게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하나의 중국 원칙 이건 불변이고 평화통일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10개 조항 가운데 8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자 대만 내에서 이제 독립지지 세력이 계속 커나갈 경우에 우리는 무력 수단을 강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대만 타이완 하면서 독립 계속 하겠다 뭐 이 세력이 점차 커질 경우에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우리가 군대를 풀겠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2005년도에 반분열 국가법에서 지금 이 중국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무슨 제3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는다든지
야, 이거 평화통일 더 이상 안 되겠는데 이런 판단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는 군대를 풀어놓겠다. 이 얘기를 중국 땅에서 하니까 천수입에는 이거 여태까지 나는 만약 군사적인 위협이 없으면 뭐 이게 저 5가지 이게 전부 뭐 안 하겠다 이런 그 원칙을 발표했는데 이건 얘기 들어보니까 스토리가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군사적 위협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내가 기존의 우볼 정책 이거 저 얘기했던 전제 조건하고 안 맞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자, 무슨 통일은 무슨 통일협의회 이거 폐지. 또 지침 관련 이런 것 전부 2006년도에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제 아까 얘기대로 자,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우리가 독립을 선언을 한다 이런 거 선언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2007년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독립운동을 이제 강행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중화민국이 아닌 대만으로 타이완으로 유엔에 가입하기 위한 국민투표 캠페인을 벌이겠다. 자, 민진당 그리고 범녹색연합 이제 기존 야당들 이 연합들이 전부 뭉쳐서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완전히 이제 이 북경 정부 열받는 얘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국은 이제 더욱더 열받아 가지고 자, 군사적인 위협을 또 고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대만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군대를 계속 풀면서 군사훈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006년도에 무려 대만을 기해서 미사일을 1328개의 미사일을 쏴댔다. 그 얘기. 매년 80에서 100기 정도의 그 미사일을 계속 쏴대면서 이제 겁을 주기 시작한다. 2006년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진수입에는 자, 사요일모류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만은 계속 독립 희망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자, 북경이 계속 로켓을 쏘면서 겁을 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에스컬레이트 돼 가지고 자, 얘가 우리는 이제 독립을 원한다. 자, 독립선언 안 하겠다. 아까 오불 정책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독립을 희망하다. 전부 그 이제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화민국으로 국가를 변경하기를 희망한다. 그 다음에 대만은 새로운 헌법을 희망한다. 타이완을 이름 넣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헌법을 희망한다. 그러면서 대만은 발전하기 희망하고 좌우 노선은 없고 통일이나 독립이나 이런 문제뿐이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또 더 북경을 자극하는 그런 그 정책들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바로 마영주다. 자, 이 사람이 이제 국민당 소속인데 상대적으로 이 국민당은 이 민진당보다 이 전국 그 본토 그 북경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조금 유화돼 있는 그리고 좀 더 친화적인 뭐 그런 그 정책을 이제 펼치는 게 이제 국민당인데 자, 이 마영구가 이제 들어와서 그 정책을 펼쳤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이제 자, 일기에 이 사람 얘기는 신삼불 정책이다. 그러니까 불통, 불독, 불무다 해서 통일도 안 하고 독립도 안 하고 우리 대만은 그 다음에 절대로 무력 사용 안 하고 이와 같은 그 이제 신삼불 정책을 이제 펼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92년도 아까 그 공식 1992년 합의 그러니까 원 차이나 그 다음에 이 속에서 전부 풀어가자 그러면서 중국과 화해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본토 관광도 허용을 하고 2008년부터 자 이러면서 이제 중국과 이제 많은 그 여태까지 코스를 천수입엔 때 이와 같이 계속 어긋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코스를 조금 더 안으로 틀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행주 2기 가서는 이제 4년 뒤에 2012년도에 이제 그때부터는 자, 이거는 일개 중국시 중화민국이다. 하나의 중국은 중화민국을 의미한다. 자, 이런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 비위를 또 이제 거슬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 대만 주민들이 야, 너 지금 너무 나갔다. 이제 천수변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서 대중국 정책을 폈는데 너 왜 갑자기 코스를 이렇게 바꾸냐. 그러니까 대중국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그러면서 2014년도에는 해바라기 운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이제 완전히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그 당시에 중국과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이제 관계 개선 위해서 협정을 맺었는데 이 못마땅하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전부 이제 젊은 세력들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의회를 점령해 가지고 무려 뭐 이게 뭡니까? 지금 한 달은 채 안 되고 한 20 며칠간 무려 저 입법원 안에서 완전히 그 시위를 벌였다. 그 당시에 양안 서비스 무역협정 여기 승인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 마영주 그 정부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 홍콩 모델로 일국 양제 이거는 이제 수용 불가하다. 이렇게 하면서 마영주도 서서히 이제 그 야당에서 대만인들의 그 고유의 목소리 여기에 이제 편승하는 그와 정책으로 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국과 경제교류 이런 것들은 활성을 하되 그러나 교과정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중화민국의 정체성 이런 것들은 계속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2013년도에 이제 본토에서는 시진핑이 등장합니다.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대만 정책을 보면은 자, 이거 원 차이나이기 때문에 자, 이거 대만은 완전히 우리가 흡수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일한다 나는 언제 49년까지 한다 이 얘기를 이제 시진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도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차잉윈 그 민진당 소속의 여성 그 총통이 들어와 가지고 또다시 이제 완전히 대만 그 정서에 기반한 그와 같은 대본토 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반발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대만과의 어떤 이런 공식 뭐 이런 것들 관계들을 중단을 하고 양안 관계가 이제 계속 악화되고 군사적인 위협이 고조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사공격 위협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2005, 6년대 그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는 맛배기로 보여준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여곡절을 걷다가 시진핑 이후에 2014년 이후에 마영주 있을 때는 뭐 그런 대로 조금 뭐 입단속도 하고 뭐 마영주도 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제 2016년도에 마영주가 끝나고 차잉윈 자 이 총통이 당선된 다음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조금 오다가 완전히 2016년 기점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상향 곡선을 그으면서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2016년부터 계속 이제 완전히 급하게 이제 급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발전되어 왔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군사적인 정복하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방공 식별구역을 이제 계속 침투를 하고 중국 전투기들이 그 다음에 대한해협 이거는 완전 우리 앞바다기 때문에 여기다 전부 해군들 풀어놓고 계속 훈련하면서 미사일 쏴대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시진핑은. 그러면서 뿐만 아니고 자 이게 지금 민진당 얘들이 지금 못마땅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하여튼 대만 대선에도 이제 개입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또 대만 공산당 이게 완전히 고유 책임이다. 이 통일하는 문제는 그러면서 이제 군사적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들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상세하게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진핑 이제 등장 이후에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민족주의 이것이 완전히 이제 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진핑에 대한 이 개인 숭배 이거는 역대 다른 그 대통령이나 이 총서기들보다
훨씬 더 강화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진핑 예전 멘탈이나 이쪽 보면은 완전히 얘가 지금 현재 그야말로 그 독재자인 그런 그 성향이 어느 역대 그 정치인들보다 지도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차잉윈, 자, 최영문 이 여성 이제 자, 총통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2016년부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아까 얘기대로 2016년 이후에 양안 관계가 완전히 악화 일로를 걷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완전히 이제 자, 중국에서 하나의 중국 정책 여기 대해서 너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차잉윈 자, 이 여성 총통은 뭐 가타부타 완전히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답도 안 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모든 접촉을 이제 중단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 차잉윈 입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야 2019년 20년 그 당시 홍콩이 이제 중국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반정부 시위를 벌일 때 이 홍콩 시위 말이 된다 지지를 했다. 이렇게. 자 여기 대해서 또 중국 정부의 그 심기를 건드렸고 그러면서 자 이 여성 그 총통은 유구통 불도훈 물의회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대륙 정부하고 계속 소통하고 우리 대만 정부는 또 도발하지 않고 그래서 양안 관계에 있어서 의회는 없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하자. 뭐 자꾸 이렇게 각 세워가면서 가서 뭐 이런 얘기 겁주면서 이런 얘기 걷어들여라. 이제 시진핑한테 그렇게 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변화 예측 가능한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 그런 양안 관계를 유지하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화 그 단일국가 싱글 차이니스 네이션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권에 대한 억압 이런 거는 양안 관계 안정을 이제 파괴한다. 이렇게 차잉윈 자, 이 여성 총통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이제 대만 관계, 중국 관계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중국이 대만 중국 국민들의 대만 개인 여행 이게 이제 전부 금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대만인들이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중국 본토에 가서도 많이 일을 하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2015년을 비해서 많이 줄었다. 3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서 또 차잉윈이 이제 재선이 됐는데 2020년도에 그러면서 아까 그 첸수벤 얘기대로 자 우리는 이미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독립선언 일체 할 필요도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이제 또다시 그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가 이제 총통이 됐다 이 말이죠. 뇌청덕이가 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뇌청덕 이 사람은 이제 중국 관계에서 현 상태 차잉윈이 해온 대로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총통 밑에서 부총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만 독립 지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선거 개입하는 거 이거 못마땅하다 비난하고 그러나 중국은 자 총선 전에 선거 전에 얘는 완전히 대만 독립 그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완전히 최악의 그 민진당 총재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면서 얘가 만약 당선되면은 전쟁이 전쟁 발발한다 이렇게 또 이제 계속 그 위협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이 라이칭더가 이제 그 총통되기 바로 직전부터 이제 뱉어내는 시진핑의 얘기는 자 이제 군사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제 이 대비해서 2027년 자 이제 아까는 49년 얘기했는데 멀리 못 간다. 2027년 인민해방군 100주년 자 이때까지 침공할 수 있도록 자 너희 인민해방군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전직 그 대만 총통은 천수입의 마인조 차잉윈이다. 양안 경제 이제 관련하면 자 이와 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지속돼 옴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계는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더 지장을 받지 않고 여태까지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의 중국은 대만의 그 최대 무역 파트너고 무역 규모는 약 한 2천억 불에 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만은 중국의 그 3위 투자국이다. 그래서 홍콩, 일본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대만 전체 한 20% 정도 되는데 계속 증가 추세다. 그러니까 이처럼 대만의 그 경제 분야에서 볼 때 중국은 대단한 그 이제 교육 관계고, 교육 파트너고, 이제 중요한 그 투자 대상이고, 놓칠 수 없는 그런 상대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육 관계가 계속 긴장 완화가 될 경우에 대만의 국방비는 이제 국가 예산 33%에서 15%로 줄었다. 그렇게 전부 얘기를 하면서 이 경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또 국내 그 정치 경제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대단히 이제 크다. 그런 변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대별로 그 경제협력 특징을 보면은 80년대부터 이제 경제적 이익에 기초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화해 과정을 계속 지속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는 그 당시에 이제 본토 방문도 허용이 되고 80년대 말부터 그 다음에 투자가 완화돼 왔고,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와서 대만 정부는 이제 중국과의 전쟁 이거 종식적으로 전쟁 종식한다 이런 선언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이 사진에 나온 마영구 이 총통 때 이제 완전히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경제협력 기본협정도 체결했고 그러면서 무역장벽을 철폐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대만해외 양측 서비스 협정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수십 년 동안 이제 금지되어 왔던 해상, 항공, 우편, 직통 이런 연결 이런 것들을 이제 재개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은행이나 보험사 기타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 모두 이 활동을 허용하는 이와 같은 그 서비스 협정 체결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성 그 총통 차이잉윈 최영문 이 총통이 들어와서부터는 민진당 이제 집권 당시부터는 이제 중국이 그 대만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고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의 무역에도 약간의 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 무역을 우리가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 차이잉위는 이와 같은 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나치게 일변도로 경사될 경우에 이와 같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가 좀 더 꼬일 경우에 우리의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온 정책이 바로 New Southbound Policy다. 그래서 동남아, 인도, 태평양 국가와의 무역 투자 이런 것들을 촉진하자 해서 이제 18개국하고 이제 무역을 계속 해왔는데 지금 2016년에서 20년 이 사이에 무역 규모가 벌써 2배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만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본토에 많이 나가 있는데 야 너들 지금 현재 다시 들어와라 이 대만으로 다시 이전을 장려하는 그와 같은 3개년 계획을 이 차이잉윈이 발표를 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면서 중국은 또다시 대만하고 이제 자유무역협정이 FTA 이거 맺지 말아라 주변국들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고 또 중국은 이 포괄적 진보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체 협정 CPTPP 그 다음에 RCEP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체 협정 이런 거를 포함해서 다자간 무역 블록이 있는데 여기에 대만은 절대로 관여시키면 안 된다. 배제하도록 이와 같이 이제 관련 국가들한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TCMC 이제 반도체 회사인데 대만에 중국은 그러나 이 TCMC에서 칩의 한 70%를 전부 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여기서 먼저 파운드리 이쪽에 이제 90%를 전부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이와 같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업인데 이것이 이제 대만과 중국과의 이 양원 관계에서 또 다른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들이 그 심기가 대단히 안 좋은데 근질근질해서 주먹을 막 이게 한 방 치고 싶은데 그러나 이 TSMC 이 변수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 그와 같은 그 전쟁 억제 팩타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런 거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70%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미컨덕터의 70%를 이제 저희 TSMC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의 칩 산업, 자, 이런 것들도 TSMC가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웨이나 뭐 이런데 그 전자 업체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변수다. 그러나 요 문제는 경쟁력, 요 문제는 이제 전쟁을 그 억제할 수 있는 팩터이기 때문에 다음 2부에서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칠까? 그럼 언제 칠까? 어떤 여건에서 칠까? 그럼 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팩터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요 분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저희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아까 얘기대로 이제 그 군사 분야에서 과연 대만 침공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영상에서는 3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전쟁 어떻게 이제 그 발발할까? 촉진하는 요인은 뭐고? 자, 이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 미국에서는 워게임을 24번이나 해봤습니다. 24번이나 했고 그 결과도 이제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면서 과연 누가 이길까? 그러면서 과연 두 나라 피해는 어떨까? 그 다음에 이 대만은 완전히 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전부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오늘도 자, 오늘 지금 시간을 보니까 2시간을 넘었는데 길어도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2편에서 다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자, 8.15 대단한 우리의 그 국경절입니다. 국가 경축일입니다. 모두 다 지금 이제 우리의 그 건국도 기리고 그 다음에 광복도 기리는 그런 좋은 축제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